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필리핀은 지난 5월 미국과 함께 발리카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처음으로 필리핀의 영해 밖에 있는 남중국해 해상에서 열린 이번 훈련에서 필리핀 해군은 2020년 퇴역 한 선박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필리핀은 의도된 것은 아니고 특정국을 겨냥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 필리핀군은 호세리자람에서 한국에서 도입한 해성 대함미사일을 처음으로 발사해 36km 떨어진 표적에 명중시키는 장면을 선보여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호세리자람뿐 아니라 유도무기 해성까지 모두 한국산이었던 것입니다. 해성 대함미사일은 국방과학연구소와 LIGNX-1이 2003년 개발한 유도무기로 해면 위를 스치듯이 낮은 고도로 비행 180km 이상을 날아갑니다. 또한 소형 고속정부터 대형 항모까지 공격이 가능하며 미사일정에서 구축함에 이르는 다양한 종류의 함정에 탑재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필리핀의 발리카탄 훈련뿐 아니라 최근 동남아시아에서 실시한 연합훈련 등에는 유난히 한국산 무기가 자주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한국 방산무기의 약진을 대변하는 것이며 과거에는 내란 진압이나 쿠데타 등 국내 정치적 목표를 뒷받침하는 데 주력했던 동남아 군대가 최근 들어 영토 수호 임무에 집중하면서 대외적으로 무력을 과시하려는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 위압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동남아시아 각국에서 한국산 무기의 구매가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저 멀리 남미에서도 한국산 무기를 원하는 곳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콜롬비아는 한국 해성미사일을 도입한 데 이어 또 다른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추가 구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최근 중남미 국가들조차도 군비 확장에 나선 가운데 페루가 전투함과 전투장갑차까지 한국 무기를 도입하는 등 한국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남미 카리브해에 위치한 도미니카 공화국과 에콰도르까지 한국산 무기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콜롬비아 해군이 콜롬비아에 수출된 국산 함대함 미사일 해성이 단 한 발 표적 함정을 격침하는 영상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남미 해군 다국적 연례 연합훈련 유니타스 2023에서 해성미사일은 발사된 뒤 표적함 상공에서 수직으로 고속낙하, 표적함에 명중한 뒤 강력한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흔적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완파된 표적함은 이내 침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며 표적함을 격침하는 모습에 예상보다 위력이 커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해성미사일은 길이 5.46m, 직경 34cm로 최대 사거리는 180km 이상, 음속 이하의 속도로 적 함정을 타격하며 한 발 땅 가격은 20억 원 가량입니다. 1996년부터 10년간 1,41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방과학연구소와 LIGNX-1 등이 개발했는데요. 그런데 해룡 미사일에 만족한 콜롬비아가 또 다른 한국산 무기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한국산 KGGB 유도포탄인데요. 콜롬비아는 동쪽으로 남미의 베네수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어느 때보다 군사적 긴장감이 확대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베네수엘라는 독재자 마두로가 군림하면서 이웃 국가인 가이아나를 점령하는가 하면 콜롬비아 국경지대에도 병력을 증강시키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콜롬비아는 GDP에서 2.9% 정도를 국방비용으로 배정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는 중남미 국가들의 국방비가 보통 GDP 대비 0.2%인 것에 비하면 콜롬비아의 예산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도 이웃 국가인 베네수엘라에 비하면 첨단 무기를 구입하는 데에는 부족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콜롬비아는 지금 유도무기를 중심으로 전력 증강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에 LIGNX-1은 지난 2011년부터 한국 방산기업 중 유일하게 콜롬비아의 중남미 사무소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고 현지 방산 전시회도 꾸준히 참여하며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를 비롯한 첨단 방공망 체계와 함대함 및 수중 유도무기, 소나 등 수많은 전략무기 체계를 현지에 알려왔습니다. 더구나 콜롬비아는 6.25 전쟁에 참전해 한국을 도운 국가 중 하나라 한국은 퇴역한 군함을 공유하는 등 콜롬비아를 배려해왔는데요. 이러한 교류를 통해 지난 2012년 콜롬비아가 한국의 해성 대함미사일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공을 들여온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LIGNX-1이 콜롬비아 공군에 한국형 GPS 유도폭탄 KGGB를 수출할 청신호가 켜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LIGNX-1은 올해 5일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열린 방산전시회 엑스포디펜사 2023에 한국 방산기업 중 유일하게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시회에서 LIGNX-1은 함대함 미사일 해성, 한국형 GPS 유도폭탄 KGGB 등을 공개하고 콜롬비아 국영 방산기업 인두밀사와 전략적 MOU를 체결했습니다. KGGB란 재래식 폭탄에 유도키트를 장착한 사거리 70km의 공대지 GPS 유도폭탄입니다. F4E, KF5, FA50 등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전투기 항공전자 장비에 통합하지 않고 지상에서 명령 통신 장치를 이용해 임무 계획을 입력한 후 전투기에서 이를 조작해 투하하는 방식입니다. KGGB는 2018년에 사우디아라비아로 150발이 수출됐으며 최근 태국 공군에서도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GGB의 최대 장점은 콜롬비아 기존 전투기의 항공전자 장비에 대한 특별한 개조 없이 그대로 장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콜롬비아의 외교적 상황도 우리 무장체계 수출의 호재로 작용할 전망인데요. 당초 유력한 후보였던 이스라엘이 콜롬비아와 외교적 불화에 빠져 한국에 유리한 국면이 전개된 것입니다. 당초 콜롬비아 구형 전투기는 이스라엘에서 업그레이드를 맡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제무장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콜롬비아의 주력 전투기는 이스라엘제 크피르로 이미 이스라엘이 근대화 성능 개량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콜롬비아 대통령 구스타보 페트로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촉발 이후 이스라엘군을 나치에 빗대어 표현한 것을 두고 양국 간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급기야 페트로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공격이 멈추기 전까지 방산 거래를 중단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우방국 미국, 캐나다, 영국 등과도 거래를 멈추겠다고 개인 SNS에 업로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 방산 기업도 콜롬비아에서 개최한 군 전시회를 불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콜롬비아 국영 방산 기업 인두밀사에서 흥미로운 언급이 나왔습니다. 콜롬비아와 한국의 방산 거래는 최근 공개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흥미로운 이야기가 오가는 중이다. 인두밀은 올해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한 아덱스에서 단독으로 부스를 운영하였는데 이는 창립 이래 최초다. 우리가 한국 시장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는 방산업계 종사자라면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이처럼 콜롬비아와 한국 무기 수출에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미국의 중국 해군 견제 무기로 한국형 GPS 유도폭탄이 떠오르고 있어 KGGB가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 해병대는 탈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해병대의 상징과도 같던 대규모 상륙작전과 내륙진공, 지상작전 능력은 축소하고 적 군함을 공격하는 능력을 크게 향상하는 게 뼈대인데요. 이에 따라 미 해병대는 전차대대를 아예 없앴고 AH-1G 바이퍼 공격 헬기와 UH-1I 베놈 기동 헬기로 구성된 해병 경공격 비행대를 일부 해체했습니다. FA-18, F-35 같은 고정익 전투기를 운용하는 해병 전투공격 비행대의 전투기 편제도 줄이고 있습니다. 전통 임무를 수행하던 병력과 장비를 감축하는 대신 연안작전부대, 일명 해병연안연대 체제를 구축하고 나선 것입니다. 해병연안연대의 핵심은 기존 해병전투대대를 개편한 연안전투팀인데요. LCT의 주요 무기체계는 미군 차세대 험비인 신형 고기동 전술차량 JLTV의 무인화 버전에 해상 타격 미사일 2발을 탑재한 일명 로그파이어스입니다. 미 해병대는 9월 말 로그파이어스 시스템을 제작하기 위해 특수차량 제조업체 오시코시의 무인화 JLTV를 대량 발주했습니다. 본격적인 대함 타격 자산 확충에 나선 것입니다. 기존에는 적 군함을 공격하는 임무는 해군이 맡는 게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 해병대는 해군 주도로 추진하던 대함 타격 자산 강화 사업에까지 참여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사업명을 해군, 해병대 원정 선박 차단 체계, 일명 네메시스로 바꾸면서까지 적 군함에 대한 타격 능력 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미 해병대가 변신에 나선 이유는 바로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한 해 2~3척 건조하는 대형 방공 구축함을 동시에 5~6척씩 건조하는가 하면 호위함급 무장을 갖춘 초계함을 10척씩 찍어내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처럼 해군력을 확장하는 이유는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을 꺾고 박스시니카, 즉 중국 중심의 패권 질서를 구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국이 바다를 접한 주변 국가를 평정하고 더 나아가 태평양에서 미국을 꺾으려면 강력한 해공 군력 건설이 필수 조건인데요. 이를 위해 중국은 최근 10년간 무서운 속도로 군사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런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중국 해군을 저지할 전력을 구축하는데 군사력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 해군이 해병대와 함께 네메시스를 구축하고 공군은 폭격기는 물론 수송기에서도 스텔스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을 대량 투발할 수 있는 레피드 드래건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드의 핵심은 육군 지대지 로켓 무기 하이마스에서 발사되는 지대지 전술 탄도미사일 프리즘의 사거리와 정확도를 크게 늘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군사력 증강에서 문제는 역시 돈입니다. 해군 해병대 네메시스 시스템의 핵심인 NSM은 가격이 한 발에 $220만, 공군 레피드 드래곤의 중심인 장거리 대함 미사일은 한 발에 $400만 넘습니다. 미군이 이런 미사일을 수백 발씩 구매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일대에 배치하면 분명 중국 해군의 수상함 전력을 견제할 수 있겠지만 중국이 동원 가능한 함정수가 너무 많습니다. 미국이 야심차게 내놓은 신형 대함무기 퀵싱크입니다. 이것은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을 이용한 정밀유도 폭탄 제2담에 이동표적 식별 및 추적 우리한 광학, 적외선 탐색기를 추가한 형태인데요. 탐색기와 연동된 조종 날개를 달아 고정표적 타격용인 제2담에 이동표적 타격 능력을 부여한 것입니다. 2,000파운드급 제2담의 조달 가격은 한 발에 $24,000 정도인데요. 퀵싱크는 미 공군과 해병대로부터 큰 기대를 받고 있지만
제2담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만큼 결정적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바로 사거리입니다. 추진체가 없는 폭탄인 제2담이 사거리는 고고도에서 고속 비행하는 전투기가 투발했을 때 최대 30km 정도인데요. 만약 중국 해상민병선단에 단 한 척의 호위함, 구축함이 있다면 투발하기 전 함대 공미사일에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성능과 가격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퀵싱크의 짧은 사거리 탓에 미군은 고심에 빠졌는데요. 그런데 미군의 이 같은 고민을 해결할 게임 체인저를 손에 쥔 나라가 있으니 그곳은 바로 한국입니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와 LIGNX1이 함께 개발 중인 한국형 GPS 유도폭탄 KGGB의 개량형이 그 주인공입니다. 한국판 제2담인 KGGB는 500파운드급 항공폭탄을 더 멀리 정확히 투하하고자 개발됐는데요. 발당 가격은 약 1억 원으로 같은 무게의 제2담인 GBU-38보다 비싸지만 사거리가 100km 이상입니다. 미국 AGM-154 J-SA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사거리를 자랑합니다. 한국은 미국 퀵싱크와 비교해 사거리 3배, 가격은 절반 이하인 최강위 가성비, 이른바 가성비 장거리 대함 타격 무기를 갖고 있는 것인데요. 이 같은 장거리 대함 유도폭탄 능력은 KGGB는 물론 이를 주력 공격무장으로 운용할 FA-50의 새로운 세일즈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FA-50에는 통상 6발의 500파운드 폭탄이 탑재되는데 유도 키트를 장착한 KGGB도 최대 4발까지 탑재할 수 있습니다. FA-50 한 대로 적함 4척을 동시 공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FA-50은 이번 폴란드 수출을 계기로 능동형 위상 배열 레이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운용 능력이 추가되고 공중급 유장치까지 장착한 블로기심 모델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평시에는 방공작전과 지상 공격을 수행하는 다목적 전투기로 운용하다 유사시 개량형 KGGB를 달아 작지만 강한 대함 공격기로 변신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KGGB와 FA-50의 조합은 세계 여러 나라의 매력적인 무기체계가 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특히 중국과 해상 영토 분쟁을 겪는 동남아시아 국가들, 발트해 주변에서 러시아의 위협에 시달리는 유럽 각국, 이란 고속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인 중동 나라들이 잠재적 고객이 되는 셈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과 방산업계가 활발한 세일즈를 벌인다면 한국판 퀵싱크는 세계 최강 가성비 대함 타격 무기로 주목받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